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또 갑자기 왜 초등학교 교과서를 들고 나왔느냐? 저희 애가 5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5학년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익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 초등학교 3학년 국어를 살펴봤던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화전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이 책은 문제집이 아니라 교과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즉 설명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동화전과가 특별히 좋아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에 동화전과가 있길래 그냥 있는 책으로 하다 보니까 동화전과를 쓰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국어 과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제가 만든 이 프린트를 보시면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국어 과목의 하위 항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국어 교과서 이름이죠. 자, 우선 이제 화법부터 좀 볼까요?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기, 그리고 듣기, 방법. 자, 말하기와 듣기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론, 토의, 대화, 발표, 연설, 면접, 협상. 아주 다양한 말하기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그 말하기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말을 할 것이냐, 또 말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이제 화법이죠. 자,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이거를 수능 시험에서 듣기 평가로 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듣기 평가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주고 글을 통해서 이 화법 작문 지식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문은 뭐냐면 글쓰기 방법이죠. 글쓰기 방법, 어떻게 글을 쓸 것이냐, 이것인데요. 자, 글쓰기 방법에는 이제 뭐 계획 세우기,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하기, 그죠? 쓰기,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틀린 것을 고치기, 그죠? 한자로 하면 퇴고라고 하죠. 그 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작문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말의 기본, 규칙 또는 법칙, 자, 이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문법 교과서가 나머지 그 화법, 장문, 문학, 독서의 바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어머님들도 옛날에 그 문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도 어려웠고,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학은 아시다시피 어떤 것이냐면 정서, 표현, 마음속에 먹은 생각이나 또 감정, 그쵸? 생각, 감정, 느낌, 사상.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을 바로 문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마다 다 다르고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과서에서 배우고 시험을 보나,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 지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론이죠. 특정 이론을 가지고 저 정서 표현을 들여다봤을 때 그 정서 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런 지식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알아내기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뭐냐면요, 우리 설명문하고요, 설명문하고 논설문,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기 방법. 자, 그 읽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독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거죠. 설명문은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고요. 논설문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글인데, 자, 이런 글들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독서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규칙,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정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지식을 가지고 정서 표현은 어떻게 드러내고 읽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지식 전달하는 글,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제법 많이 가르쳐 주죠, 그죠? 그만큼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익혀봐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5학년 1학기 국어서로 돌아와서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표준 진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꼭 그 교육과정상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강요도 없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전과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첫 번째 단원이 대화와 공감이죠. 대화와 공감. 말 그대로 대화하는 방법. 서로 말을 주고 받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게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화의 특성. 그럼 혼잣말 하는 거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대화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그 특성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기. 자, 앞서서 배웠었던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잘한 일이 있으면,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장점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칭찬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본다. 자, 그 다음에 또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상대를 배려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대가 말하는 상대가요, 많이 슬픈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슬픔에 공감을 안 하고 막 어저께 너 재밌는 거 봤니? 뭐 영화 봤니? 그 영화 봤니? 막 이렇게 딴소리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훗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화법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말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를 공감하며 대화하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공감하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기분이랄지 생각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해보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기분이구나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것. 자,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인데, 그 공감하는 대화를 교과서에서도 배워보고 교실에서도 한번 실천해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죠? 이 해결 방안도 찾아보는 이제 그런 연습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 작품을 감상해온데요. 자, 여기서는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을 때 좋은 점 알기. 네, 자, 경험을 떠올리면서 작품을 읽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 영화의 내용하고 나의 삶하고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떨 텐데, 또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떤 기분일 텐데,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죠. 자, 요것도 일종의 그 공감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문학하고 연관성을 맺게 돼요. 그래서 뭐 화자의 시적 상황 파악해보기,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정서 파악해 보기,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문학을 연결시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험을 떠올리며 시나 이야기 읽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아시다시피 정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이야기는 스토리죠. 그 스토리 안에 갈등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지내면서 또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부모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 나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만 막 기분이 안 좋고 형이 밉고 막 언니가 막 얄밉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서 지식으로만 아는 문학이 아니라 생활 속의 문학. 그래서 오히려 그 생활 속의 문학을 통해서 책 속에 있는 문학이 더 잘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험을 떠올리며 시 쓰기. 그러니까 자작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시니까는 뭐 운율도 살려주고 심상도 이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 본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달 되면 3단원을 배우는데요.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좀 칠게요. 자, 글을 요약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서 뭐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자, 그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 어려웠던 글이 바로 설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을 나눠보자.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라는 게 뭔가, 이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보는 단원이 바로 글을 요약해요 단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고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좀 다시 돌이켜 볼까요? 이제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비교, 대조, 비유, 뭐 종류를 나누는 뭐 분류, 뭐 구분, 막 이렇게 과정, 여러 가지 그 전개 방식 배웠잖아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 주제에 따라서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돼 있으면요, 수능에 나오는 그 비문학 지문들을 굉장히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일부 논술학원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교과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교과서는 안 보고 논술학원은 보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봐요. 자, 먼저 교과서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다음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쓰기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앞서서 배웠었던 그 설명 방법을 가지고 글을 써보는데,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하기, 이런 것들 배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4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이번에는 글쓰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랑 가깝냐면 바로 장문하고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문. 자, 그래서 장문을 잘 하려면 먼저 문법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문장 성분인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잘못된 문장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알아보기, 이게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쓸 내용을 떠올리고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여 글로 나타내기. 자, 이번에는 이제 글쓰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그 틀을 짜볼 것이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자. 자, 이거는 수능 문제에도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도 다 풀어보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뿐이에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막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네 안 되네, 또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어랑 서술어가 맞네 안 맞네, 그죠? 이런 것들. 왜 그 대표적인 예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갔다 와서 빵과 우유를 먹었다. 언뜻 보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사실은 틀렸어요. 빵은 먹을 수 있지만 우유는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갔다 와서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아마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 이런 게 이제 5학년 1학기에 벌써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단원. 자, 글쓴이의 주장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자, 이 주장이니까는 바로 논설문, 설명문 구분해 본다면 바로 뭐가 되냐면 논설문이 되는 거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렇죠. 자,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그러니까 논설문은 설득을 위한 글이고요. 행동을 위한 글이죠. 자, 그래서 이걸 쓰기 전에 먼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 뜻을 알고 파악하기. 요거는 이제 문법과 관련성이 깊은 내용이죠. 문법하고. 자,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그 어휘 종류를 파악해 보는 것들,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본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고 근거의 적절성 파악하기. 잘 아시다시피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렇게만 주장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적절히 드러내서 주장을 하는데, 자, 그런 그 기본적인 틀, 그 틀을 이제 5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교과서에만 배우고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집안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짧은 글을 지을 때 이제 그렇게 적당한 주장과 그에 따른 적절한 근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세우고 있는지 가정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토론이 되는 거죠, 그죠? 토론. 자, 아시다시피 이제 토론은 찬반 해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것이냐, 상대방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 토론에서 이길 것이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돼서 나오는 게 토의가 나오죠. 토의. 보시다시피 토의. 자, 토의는 토론과 달리 의견을 모으기. 그렇죠. 의견을 모으는 걸 이제 토의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토의를 안 해봤으니까 토의의 뜻과 필요성부터 제시를 하고 그 절차랑 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토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글을 읽고 토의를 해보는,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토의나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고등학교 화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5학년씩 돼서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어 공부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과다하게 학원을 보내거나 뭐 과외를 붙여서 막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할 필요는 없지만, 요새 이런 거를 배우고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좀 그 용어랄지 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원에서는 이제 기행문을 써요라고 해서 기행문을 배우죠. 여행을 한 후에 느낀 바를 쓰는 게 바로 기행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행문은 수필의 일종인데, 이 기행문을 읽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써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기행문은 다른 글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뭐 5월달에 뭐 놀러 다니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랑 맞춰서 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 요게 이제 기행문의 3요소인데, 자, 이 3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기행문을 쓴다.
즉 기행문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글을 한번 써보자. 한편 여행지 안내장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자신이 갔다 온 곳이 어떤 곳인지 남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뭐냐 봤더니 낱말의 짜임 알고 낱말 만드는 방법 알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문법이죠. 문법 중에서도 어휘에 해당합니다. 네, 어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랑 관련 있냐면 그 합성어랑 파생어. 이거 중고등학생 애들이 많이 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어려워해요. 예, 이 합성어, 파생어. 뭐 전문 용어로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법은 초등학교 문법 다르고 고등학교 문법 다르고 뭐 이러지 않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엇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다만 좀 난이도가 좀 어렵다, 덜 어렵다, 분량이 많다 적다, 깊이 있게 들어가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문법은 초등학교 때 잘 배워두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게을리 해두면 올라가서 이제 점점 모르겠고 입시 보기 한 달 전인데 아직 합성어랑 파생어 개념 구분이 안 돼서 서로 막 다투고 그런단 말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개포고등학교에서. 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6월달 됐습니다. 자 6월달 돼가지고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을 활용한다. 무슨 TV 프로그램 아는 형님 같기도 하고. 자, 아는 지식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 배경 지식. 자, 이것을 활용해요. 뭐 스키마라고도 하나요? 영어 표현으로는. 자,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네 하면서 대조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익히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한 학습이 나오고 있죠. 새말 사전 만들기. 요새 뭐 어린이들이 막 쓰는 유행어 같은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막 줄임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새말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고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말하는데 자, 주제를 알아냈으면 그에 따른 읽기 방법을 달리해서 읽어야 된다. 설명문이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 논설문이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 또 일기면 이렇게 쓰고 읽어야 된다. 또 수필이면 편지면 기행문이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설명문 읽기 하고 연관성이 깊죠.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러니까 글의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읽을 줄 알아야 또 이해도 잘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그다음 필요한 글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앞에서 글의 종류하고 그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써보는 거지. 써먹어보는 거죠.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어떤 글은 어떻게 읽으면 제일 괜찮았나? 제일 편리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인공이 되어 이런 단원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억에 남는 일 이야기하기. 일상에서 경험이 잘 드러난 글 읽기.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자,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필 되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억나는 일이나 일상생활 경험 이런 거는 이제 일기잖아요, 그죠? 일기가 수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 썼던 그 일기 쓰는 방식을 도입해서 수필에 관해서 알아보자. 신변 잡기적인 글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익혀보자. 이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이제 그 공부할 게 꽤 많아요. 국어 교과서에서도 공부할 게 아주 많아졌어요. 제대로 공부하자면 상당한 노력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할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가볍게 하되 알 거는 좀 알아보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는 챙기면서 즐기는 마음으로 국어 공부를 하자. 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 누가 녹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한 거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5학년에서 이런 걸 배운다. 그리고 요런 게 중요하니까 이 단원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도대체 국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다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해두고 지금 잘 챙겨두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때문에 괴로울 일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 속에서 국어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또는 뭐 전화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